안녕하세요. 저는 영등포구에 사는 한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픈다이닝 공간대여 사업과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두 딸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행복한 가족관계를 위한 부모님 자서전 쓰기인데요. 여러분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으신가요? 저는 좋았던 때도 있었고 안 좋아서 상담까지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나름 잘 지내지만 가끔 이전의 상처들이 불쑥불쑥 올라와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게 힘들어서 아예 부모님과의 대화를 나누기를 꺼리기도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상처는 깊숙이 묻어두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지내기도 합니다. 저는 회피하는 것도 아니면 너무 정면을 부딪히는 것도 그 어느 것도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각자에게 맞는 시기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매듭을 언젠가 풀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시기를 너무 미루지는 마시라고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일단 먼저 제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런 불안을 느끼고 살았어요. 부모님과 일찍 헤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고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여러 번의 유산 끝에 저를 늦은 나이에 갖게 되셨어요. 저는 제 또래 친구들 부모님보다 우리 부모님 나이가 좀 많다는 걸 항상 어린 시절에 느끼면서 지냈거든요. 근데 그게 성인이 되어서는 아이에 대한 갈망으로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나는 결혼해서 젊은 엄마가 되어야겠다. 이런 아이에 대한 갈망으로요. 그렇게 저는 또래 친구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빠른 나이에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키우게 되었어요. 저는 육아를 하면서 바쁜 와중에도 부모님과 이별하게 될 날에 대한 불안이 문득문득 엄습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해야 그날이 왔을 때 내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때마다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은퇴하신 부모님을 보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부모님 나이가 되어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건 뭘까? 안 하면 후회할 것들이 뭘까라고 말이에요. 전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돈에 대한 걱정이 없다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싶을 것 같았거든요. 손주들에게 매번 말로만 이야기를 들려주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저는 자서전을 쓰고 싶을 것 같았어요. 근데 아버지께 여쭤보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런 거 전혀 관심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은퇴하시기 전에 칼럼을 쓰시거나 논문을 쓰실 때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 반면에 저는 글쓰기와 사랑에 빠진 사람이고요. 그렇다면 내가 대신 아버지 인터뷰를 하고 내가 대신 글을 써드리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생각만 하고 시간이 꽤 오래 지났어요. 저 먹고 살기 바빠서 맨날 미루게 되더라고요. 언젠가 해야지 하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서울시 50플러스 센터에서 4주짜리 무료 자서전 만들기 프로젝트를 알게 되었어요. 자서전을 얇은 책자로 인쇄해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거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돌도 안 된 둘째를 유모차에 태우고 매주 수업을 들으러 갔어요. 수업 내용은 간단했어요. 앱에 나와 있는 각 질문을 인터뷰한 다음에 글로 정리해서 제출하는 거였거든요. 저는 수업 시간에 과제를 부랴부랴 쓰는 한이 있더라도 4주 꼬박꼬박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기보다 일단 쓴다, 일단 쓰자 이거에 의의를 뒀어요. 자서전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항상 부모님과 하던 대화 패턴에서 벗어나게 되고 좀 더 객관적으로 부모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감 시간이 다가오는데 항상 해오던 말싸움의 전조가 느껴지며 바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인터뷰 용건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항상 아버지로부터 듣던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좀 더 어린 시절 이야기라든가 지금 내 나이 또래 아버지, 그러니까 어린 우리들을 키우면서 느꼈던 아버지의 고충이나 그냥 저의 아버지로서의 그런 게 아니라 부모로서의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아버지 역할이 처음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 인간으로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계기였어요. 완벽한 태고는 없겠지만 저는 일단 마감일 준수한다는 마음으로 눈을 질끈 감고 자서전을 제출했습니다. 뭐든지 일단 마무리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완벽해지려고 미루기만 하면 결과물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후회만 남거든요. 그렇게 저는 아주 얇지만 저의 사랑이 꽉꽉 담긴 자서전을 아버지한테 선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반응이 제가 원했던 만큼 드라마틱하진 않았어요. 저는 아버지께서 눈물을 펑펑 쏟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성으로 똘똘 뭉치신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저 건조한 고맙다 라는 한마디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만으로도 뿌듯해요. 선물은 원래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모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것을 찾을 것 같아요. 부모님 연세는 이제 70이 다 되어 가시는데 저한테는 아직 40, 50대 같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벌써 30대 중반이고 어린 딸 둘이 있어요. 아직 저는 마음은 19살인데 시간은 저에게 아니라고 말해요. 시간은 붙잡을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저는 후회가 남는 삶을 살고 싶진 않거든요. 제가 왜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서전 만들기 추천하냐 하면 또 다른 방식의 소통이기 때문이에요. 좀 더 부모님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부모님과의 대화는 똑같은 레파토리, 똑같은 싸움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은가요? 저는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이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여유가 생겼을 때, 돈이 생겼을 때, 시간이 생겼을 때 저는 그때 가서 부모님께 뭔가를 해드려야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부모님과의 관계 또는 자식과의 관계가 안 좋은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당장 내일 온다고 상상해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후회가 될 것 같으신가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사랑한다 말 못한 게 가장 아쉬울 것 같아요. 소중한 사람들과 맛있는 걸 더 많이, 더 자주 못 먹은 게 아쉬울 것 같고 더 안아주지 못한 게 후회가 될 것 같아요. 자주 싸우고 상처내는 말들을 쏟아냈던 시간이 저는 정말 후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진심이 아니었는데 서운했던 마음을 풀려고 강하게 말했던 것 뿐인데 라면서 이렇게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새 많이들 힘들고 살기 팍팍하지만 그럴수록 여유 있고 삶을 즐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저부터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즐겁기 위해서 오늘도 주위 사람들, 내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주지?를 어린아이처럼 연구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힘든 때일수록 아이 같은 마음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